불일치가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즉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기본서 90페이지, 요약집은 38페이지야. 예, 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차고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유효한 상태, 즉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사기와 강제 협박은 의미만 다를 뿐 기본적인 논리 똑같습니다. 다만 강박에 관련된 독특한 판례 한 두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시험에는 주로 사기로 물어봅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시가 10억 상당의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그런데 을이 갑을 기망행위하고 있어요. 기망행위, 속여먹는 행위, 달리 말하면 사기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을이 사기꾼, 갑이 띨띨이, 사기자가 사기꾼이고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한 자가 표의자, 표의자가 지속권자입니다. 사기꾼이 지속권자가 아니고, 즉 예를 든다면 당신 토지 인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다. 만약 들어온다면 지가가 10분의 1로 급락될지도 모른다. 소문나기 전에 빨리 쌀 헐값에 팔아치우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사기를 쳤고 갑이 착각에 빠졌어. 믿었다고. 이렇게 소문나기 전에 빨리 팔아치워야지 라는 의사, 5억에 팔아야지 라는 의사가 생겨 표시를 했습니다. 얼마에 사라고? 5억에. 그래서 사기꾼하고 10억짜리를 5억에 매매했다고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요건에 취소할 것인가?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분류되는 이유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니라 의사와 표시의 일치이기 때문에. 근데 왜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헐값이 팔아야지 라는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말해요. 그럼 어떤 요건에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요건을 정확하게 모두를 다 기억할 가치는 없어요. 그 중에 일부를 기억하면 돼요. 사기라면 사기자, 강박이라면 강박자에게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해요. 고의가 있어야만 하고 고의가 둘이 필요하고 그 두 가지 고의는 단계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 실수에 의한 사기 강박은 성립한다 안 한다? 그러나
단순한 침묵은 일정한 요건나 사기 강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고지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입을 딱 다물어 버렸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사기라면 기망행위로 나아가야만 하고, 강박이라면 강박행위, 강제협박행위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만 해요.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위법행위여야만 해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인과관계는 큰 의미 없어요. 그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인데, 강박행위 중에는 독특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보지 않고 무효라는 판례가 하나 있다고. 절대적 강박은 대법원 판례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보지 않고 무효라고 말합니다. 절대적 기망 무효 이런 건 없어요. 그때 절대적 강박이란 이야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을 절대적 강박이라 말합니다. 그건 판례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보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한다? 무효라고. 그럼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행위는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률 사실을 한번 할 때, 그럼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위법행위라면 채무불이행입니까? 불법행위입니까?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위법성이 있다면 불법행위지 채무불이행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표의자, 띨띨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표의자, 띨띨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행위다, 채무불이행이다? 불법행위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를 안 물어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시험에. 되겠죠? 예. 그때 강박행위에는 이 위법성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판례를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취소권자 띨띨이는 취소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여부가 자유입니다.
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을명의로 등기하면 일단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취소하기 전. 취소하기 전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았잖아요. 되겠습니까? 네. 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해도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 전에 거래한 제3자가 있다면 차후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애초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는 결과가 돼버려. 그럼 이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럼 취소한 후에 거래했다면 이 제3자는 보호하지 않을 것인가? 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는 이미 취소권을 행사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됐지만 아직 말소 등기하기 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민법 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이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이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법률상 보호가 되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우과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라면 과실이 있어도 법률상 보호가 되어 권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취소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뿐만 아니라 이미 취소한 후 거래한 제3자도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하겠다는 게 판례입니다. 취소 전후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이 논리는 주로 사기 강박에서 물어보지만 차고에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취소하기 전 거래한 제3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취소한 후 거래한 제3자도 판례가 보호하겠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거기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돼요. 이것도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108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이 네 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전부 다 그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상대적 무효와 상대적 취소라고. 되겠죠? 예. 거기에 제3자의 선의는 전부 추정이 된다고. 그럼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제3자가 스스로 추정되는 사실, 선의를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면 이 취소를 대항할 수 있잖아. 그럼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취소를 주장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분석이 안 되면 기억하자 그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에서 입증 책임을 물어보면 누가 입증하는 것이다? 취소하려고 하는 자. 그럼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럼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면 무효를 대항할 수 있잖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잖아. 그게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요. 제3자의 악의는. 4강 취입니다. 예.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면 취소를 대항, 주장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라. 4강 취예요. 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지금은 제가 상대방의 사기를 예를 들었어요. 어리 갑을 사기치고 사기당한 띨띨이가 사기하고 거래를 했다면 거래한 상대방이 사기쳤잖아요. 이건 상대방의 사기거든. 근데 제3자의 사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3자의 사기를 확인합니다. 제3자의 사기를 물어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제3자의 사기 강박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물어볼 때는 매매로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매매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잖아요. 되겠죠? 예. 이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안 중요해요. 상대방의 사기 강박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이 언제나란 말이 무조건 이런 말 아니에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언제나라.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사기강박이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선의 및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언제나다. 언제나. 이 말이 무조건이라 말은 아닙니다. 요건은 갖추어야 취소하지. 이것하고 비교된 개념의 언제나다. 되겠죠? 예. 시험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걸로 물어본다고. 이걸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3자란 사람이 제3자라고 모두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해당하는 경우요. 대충 알아보시면 되지 모두를 정확하게 다 기억할 가치는 없어요.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자, 지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강박한 것은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해당해요. 그런데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사기강박한 것은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다. 아니라. 아니라고. 대표적인 예가 대리인이에요. 그럼 참고로 우리 시험에 한번 딱 물어보았는데 상대방이 회사라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피용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과장급 이하를 말해요. 과장급 이하는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돼. 부장급 이상은 상대방 회사하고 동일시해요. 회사의 부장이 사기강박한 것은 상대방 회사의 사기강박이에요. 과장급 이하가 사기강박한 것은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라고.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물어본다.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강박한 것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해요. 이런 자들은 상대방과 동일시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사기강박한 것은 상대방의 사기강박이에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다? 대리인이요. 이건 되는데 이해를 하면 또 잘 안 돼. 되도록 해보자고요.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가 갑을 사기쳤어요. 그리고 갑이 을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분양자, 분양회사입니다. 갑이 수분양자예요. 아파트 분양계약이 매매계약의 일종입니다. 사기당한 갑이 띨띨이, 갑은 A는 사기꾼, 그리고 을과 거래했으니까 을이 상대방. 제3자의 사기입니다. 왜 A가 사기를 쳤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까 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을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예측을 잘못했다고요. 제가 과장되게 미친 것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지만 실상은 그때 경제 환경이 변화될 때예요. 한참 오래전에는 이런 썰렁한 이상한 농담도 있었잖아. 연세 많은 분은 잘 아시지만 양놈 것을 양재물도 더 마신다고요. 한참 못 살 때 우리나라가요. 외제면 무조건 좋다 할 때 있었거든. 그때는 싸고 양 많으면 좋아. 지금은 싸고 양 많다고 좋아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지금은 살만해졌거든. 소비자의 선호도가 자꾸 달라진다고. 이제 이 건설회사가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싸게만 분양하면 금방 분양이 끝날 거라 착각을 하고 공동묘지 인근의 아파트를 지었다고요. 되겠습니까? 그 분양가가 아주 낮지. 땅값이 싸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 분양하려고 할 때는 고객들의 선호도가 달라졌어요.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영양가가 있어야 분양계약 체결하지. 영양가 있는 아파트는 전부 이름을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타워 내지는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 개나리 이런 거 쓰다 분양가 안 돼요. 웃긴다. 그래서 선호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고요. 공동묘지 인근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을 독려를 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면 쫄딱 망할 위기거든. 그러니까 직원들을 독려하는데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입 다물라고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분양을 하러 다닐 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장점만. 우리 아파트는 분양가 아주 낮고 아파트 인근이 공기도 아주 맑아. 공기는 맑을 수밖에 없지. 고인들이 누워 계신 데 옆에 공장 이런 거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기 때문에 공기도 아주 맑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입 다물어 버렸다.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 거실에서 창을 열면 공동묘지가 쫙 보인다. 이런 건 절대로 이야기 안 한다고.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입을 다물어 버리면 무엇이 된다고? 사기요. 그 말이네 그 말. 그럼 이 A가 이 회사의 과장급 이하라면 무엇이라? 제3자의 사기라고. 되겠습니까? 그때 이 수분양자가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이 비난의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매매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하는 것이지,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하지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취소 못합니다. 예. 그럼 대리인이 용어가 헷갈려요.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한다고 말할 때 이 상대방은 본인을 말해요. 본인을. 자, 갑이란 본인이 있고 을이란 대리인이 있고 병이란 상대방이 있다. 어찌 대리인이 이 상대방하고 동일시하느냐고. 대리인은 누구와 동일시한다고? 본인과. 그럼 대리 행위를 할 때 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대리인이 대리 행위의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 이게 매매 계약이라면 갑의 집을 팔 때 이렇게 했다면 갑은 매도인, 병은 매수인, 을은 매도인의 대리인.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면 취소권자는 누구인데? 병인데.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본인 아니냐고.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할 때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누구다? 본인이다. 본인.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것은 본인이 사기강박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이 벽이 대리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기강박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도 취소하니까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함으로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누구를 말한다고? 본인이요.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것은 누가 사기강박한 것처럼 취급해? 본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리인에서 상대방과 동일시한다고 말할 때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입니다. 자, 그럼 좀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해보자고요. 예, 상대방의 사기를 갖고 이해를 해볼게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사기쳤어요. 그리고 을과 거래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사기잖아요. 됩니까? 그럼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도 취소하니까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거든. 되겠습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110조에 따라 무효가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면 무엇도 발생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이 두 가지 권리가 다 생겼다면 이 두 가지 권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것인가? 중첩적이라는 이야기는 둘 다 행사하는 것이고 선택적은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합니다. 둘 다 행사하는 게 아니라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권리는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제3자의 사기에서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사기도 마찬가지지만 판례가 제3자의 사기에서 언급했을 뿐이에요. 만약 이 제3자의 사기가 위법행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이 띨띨이 갑은 사기꾼 A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취소를 해야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는 취소하지 않고도 사기꾼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갑이에요. 찌질해요. 마침 공동묘지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길래 분양가가 낮다고. 그래서 제가 분양을 받았다고. 아니면 분양받을 능력도 안 돼. 그럼 사기는 당했지만 설아의 자식도 없고 남 눈치도 안 보는 사람이면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거 공간으로 적합하지는 않아도. 그럼 취소 안 하고 사기꾼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사기꾼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가 전제돼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라는 걸 이해 좀 하시고 경합의 문제예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 사기와 무엇의 경합. 이 말이 오면 선택적입니다. 어떤 하나의 법률 행위에 사기 사유도 해당하고 다른 것에도 해당한다 이런 말이 등장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하면 돼. 그런데 착오와 담보 책임의 경합은 선택적 아닙니다. 하나의 법률 행위 할 때 착오 사유도 있고 담보 책임의 문제도 생겼다고.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의 문제로만 다루어집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거기에 관계된 판례를 설명할 것인데, 자, 이것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강박행위의 위법성이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럼 판례집 38페이지부터요. 먼저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39, 3번 판례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교환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1방이 자기 물건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입을 다물었거나 허위로 고가로 고지해도 그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예요. 사기 아닙니다. 예. 거기에 내포된 뜻은 목적물의 시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직접 교환 한번 해보자고. 제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여러분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가 5억짜리예요. 제가 뻥을 쳐요. 제 건물은 3억짜리인데 5억이라 뻥쳤어. 허위로 고가로 고지. 그럼 여러분이 제 건물이 얼마짜리인지를 조사 확인하는 것은 용이하다 곤란하다? 말만 용이요. 제 건물 그 지분만 나오면 그 앞에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만 해도 얼마인지 바로 나온다 안 나온다? 바로 나오지. 됐습니까? 거기에 내포된 뜻은 교환을 할 때는 당사자의 말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목적물을 조사 확인해야 돼. 그러므로 교환의 당사자 1방이 자기 소유 물건의 시가를 묵비했거나 허위로 고가로 고지해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은 있다 없다? 없어요. 사기 아닙니다. 예. 국어하시면 안 돼요. 자, 넘기시고 거기에 5번 판례 한번 해볼게요. 이 5번 판례에 말이 어려워. 말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연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채층 시골유지 간통 사건이에요. 간통제가 폐지되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간통제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다른 죄책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농사를 짓는데 제 아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뻐요. 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제일 잘 나가는 녀석하고 둘이 눈이 맞았다고. 간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 그럼 제가 꼭지 획 돌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을 찾아갔다고. 제가 좀 교활하거든. 가서 어차피 베린 몸이고 돈에 욕심을 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이런 적법한 권리 행사잖아요. 적법한 권리 행사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 언제나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가서 간통죄로 고소한다, 니는 끝났다 라고 강제 협박하면서 그럼 상대방은 공포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동네 제일 잘 나간다니까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다 없다? 1년 있다 국회의원 출마할 예정이라 더 공포심 생겨. 이제는 끝장이거든. 돈만 좀 있을 뿐이지. 공포심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봉투봉투를 외친다고. 나를 조용히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좀 만족시켜봐라고. 봉투봉투를 외쳐서 예를 들어 1억 7천을 받았다면 액수는 얼마 의미 없고요. 그 당시 사건은 1억 7천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것인가? 위법성이 있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판례는 위법성이 있다고 말해요. 둘째,
제가 그렇게 교활하지는 않거든. 성격만 급할 뿐이지. 죽이고 싶어 손에 낫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순간 너무 분노를 해서 봉투봉투는 외친 적이 없어. 그랬더만 이 녀석이 공포심이 생겨 제 주머니에 알아서 1억 7천을 집어넣었다고. 용서를 바라는 대가로. 집에 와보니까 주머니에 1억 7천 들어 있습니다. 그게 위법성이 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해요. 위법성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정리. 적법한 권리 행사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고지하는 그 강박 행위도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첫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봉투봉투를 외쳤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부당하다면 봉투봉투는 외치지 않았지만 손에 낫을 들고 달렸다면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럼 그 1억 7천을 얌전히 식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리 행사로 고소고발하겠다고 고지할 때는 옷도 점잖게 입고 가서 절대로 봉투봉투를 외치면 안 돼. 손에 흉기를 들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아서 1억 7천을 찌를 때까지 점잖게 말해야 돼. 나는 당신을 간통죄로 고소하겠소. 이것만 자꾸 외쳐야 돼. 돈 줄 때까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걸 적어놓고 있어.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5번 판례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적법한 권리 행사로 고소 고발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봉투봉투를 외쳐 돈을 받았다면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2번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봉투봉투를 외치지 않았지만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 손에 낫을 들고 적법한 권리 행사로 고소고발하겠다고 고함을 질렀다면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냥 그 논조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저급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럼 아래쪽 OX 하나 해볼게요.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손에 낫을 들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잖아요.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7번입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사기꾼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저를 생각하라고 찌질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 넘기시고 그 다음에 9번은 앞 시간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착오도 마찬가지.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뿐만 아니라 이미 취소는 했지만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가 있다면 이자가 선의라면 전후를 불문하고 전부 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판례예요. 취소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예. 그럼 오른쪽 13번이요. 43페이지.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관계 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생기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발생했다는 전제야 이 두 가지 권리는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한다, 둘 다 행사한다. 그 말이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선택적으로 행사합니다. 예. 그리고 14번이요. 사기와 무엇의 경합은 선택적이에요. 그러므로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했을 때에는 사기에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 선택적이라 적으시고, 근데 착오와 담보 책임은 사기와 무엇의 경합 아니잖아요. 담보 책임에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 만이라 적으시고, 착오와 담보 책임이 경합했을 때에는 담보 책임의 문제로만 다룹니다. 예. 그리고 뒤로 넘기시고 15번 사기와 착오의 경합, 사기의 동그라미요. 사기와 무엇의 경합은 선택적이죠. 예. 그럼 앞 페이지로 가서 10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말이 어려워요. 여기서 할까? 어떤 하나의 법률행위 할 때 매매 계약 등을 할 때 일방의 기망행위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행사합니다. 왜? 사기와 무엇의 경합이기 때문에 착오. 근데 이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데 기망행위로 인하여 라고 말하는 건 사기를 이야기해요. 동기에 착오가 생겼다고. 이건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다, 아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건 사기의 문제예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43페이지에 10번 판례 한번 보자고요.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기망행위 위에는 사기라 적으시고 동그라미, 동기의 착오 위에는 착오라 적으시고 X. 이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기의 문제입니다. 그 법률행위를 사기의 동그라미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럼 그 아래쪽을 보자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기망행위 위에 사기라 적으시고 동그라미,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킨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 그 위에는 착오 동그라미.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킨 것은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다. 선택적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죠. 되겠습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의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밑에 착오 X, 동기의 착오는 원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다시 칠판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킨 것은 사기에도 해당하고 무엇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기 때문에 선택적 행사하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잖아. 근데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것은 이는 사기의 문제지 착오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사기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잠시 쉬다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같은 것은 계약법 총론할 때 묶어 설명드릴 거예요. 예, 법률행위 대리를 잠시 쉬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